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센셜 오일 효능에 대해서 나무 수지와 그리고 줄기, 뿌리 부분에서 축출한 아로마 오일들만 모아서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보이시죠? 땅 밑에는 뿌리도 보이고요. 그리고 줄기 부분, 그 다음에 나무 중간에 상처를 내서 축출되어 있는 수지라고 하는 레진, 그런 부분도 레진에서 추출하는 아로마 오일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커다란 나무는 이제 이파리와 열매, 꽃도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수지와 줄기 그리고 뿌리 부분에서 축출한 아로마 오일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킨센스와 미르는 수지 부분에서 축출을 합니다. 그리고 샌다르도, 시더우드, 아보비테는 나무 줄기에서 축출하고요. 진저나 투메릭은 뿌리 줄기, 그리고 뿌리 부분에서는 베티버, 그리고 나무 수액에서는 코파이바에서 축출한 아로마 오일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지와 줄기, 뿌리 오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일 하나하나 다 암기하지 않으시고, 오일의 효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 처음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효능이라든지 특징들만 아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스키테르펜이라고 하는 화합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 지난 시간에 모노테르펜의 계열에 저희가 시트러스 계열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시트러스 오일들이 어떤가요? 되게 가볍고 향기가 상큼하면서 내 마음을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였다면 나무와 줄기 이런 뿌리 오일들은 뭔가 세스키테르펜의 구조로 뭔가 묵직하고 무겁고 나를 되게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요. 아주 극명하게 조금 대립이 되시죠. 시트러스 계열은 되게 가벼우면서 상큼하고 나무와 뿌리 줄기 오일들은 뭔가 묵직하고 무겁고 그래서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주 무겁다. 베이스 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 주는 테라피적인 효능은 나를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아마도 뿌리에서 나오는 아로마 오일들은 우리를 조금 기운이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어떤 기운을 채워주거나 그런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에도 되게 도움을 주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일단 저희가 호흡을 할 때 어디에서 호흡이 이루어지죠? 폐에서 호흡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나무에 상처를 입혔을 때 어떤가요? 진액이 흐르죠. 그럼 진액이 흐르는 것들을 보면 왜 나무가 이 상처를 입혔을 때 진액이 흐를까요? 그거는 나무 자체가 피부 표면을 사실은 다시 보호하고 재생하고 이러려고 어쨌든 진액이 흐르면서 다시 재생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그때 나오는 어떤 진액들은 되게 수분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피부에도 써보고 호흡할 때도 써보면 뭔가 좀 호흡이 시원하게 호흡을 편안하게 한다기보다는 나무 뿌리 오일들에 대한 호흡은 조금 뭐랄까 여기를 폐를 조금 촉촉하게 한다, 보송보송하게 한다. 그래서 더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비비를 통과하고요. 이제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세스케테르펜이라고 하는 이 나무와 뿌리의 줄기 오일들은 비비비라고 하는 뇌의 혈관 장막을 통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뇌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뇌막이 쌓여져 있는데 일반적인 물질들이 이렇게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로마는 어떻죠? 사실은 뇌 후각을 통해서 변연계로 들어가서 뇌막을 그러니까 후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약간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스키테르펜의 화합물은 묵직한 것들은 뇌에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지에서 축출한 에센셜 오일은 뭐가 있나 보면 프랑킨센스하고 미르가 있습니다. 레진에서 축출하죠. 레진이라고 하죠. 수지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에 상처를 입혔더니 이렇게 진액이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생기죠. 이걸 수증기 종류법으로 축출한 건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프랑킨센스는 유향이라고도 하죠. 예전에 홈쇼핑에서 뭐 여기 관절에 좋아요 라고 해서 유향을 엄청 많이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저는 제가 그때 왜 유향이 뭐지? 이제 그랬었는데 프랑킨센스가 이제 유형이라는 걸 알게 됐죠. 프랑킨센스에서 하나만 선생님들이 기억하신다면, 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오일의 왕, 오일의 119. 오일의 119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정말 내가 응급으로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될 때, 그냥 프랑킨센스 하나 그냥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선생님들이 또 킥으로 기억하신다면,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거,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거. 우리 몸의 근원이 세포잖아요. 그래서 프랑킨센스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를 다시 건강하게 한다.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르인데요. 미르도 수지에서 추출을 했죠. 이제 같은 프랑킨센스처럼 감람과인데 미르에서는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프랑킨센스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세포를 다시 재생시킨다면 미르는 약간 손상된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거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지인의 아버님이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서 욕창이 되게 심하게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르를 썼을 때 새살이 뽀송뽀송하게 돋아나면서 욕창을 손쉽게 그냥 치유했었던 그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손상된 조직이나 새살을 잘 돋게 하면서 약간 염증이 있는, 궤양이 있는 그 궤양을 꾸덕꾸덕하게 조금 말리면서 새살을 돋게 하는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르는 염증 궤양이라든지 피부를 어떤 손상된 그 세포를 재생시키는 거에 좀 도움이 된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파이바는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이제 저희가 축출을 하는데 콩과예요. 과명이 좀 독특하고 이 콩과는 이거 하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파이바에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일 핵심적으로 기억하실 건 코파이바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구성물인 베타카리오필렌입니다. 베타카리오필렌은 50% 이상 있을 때, 뭐, 치료 등급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코파이바를 쓰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저는 이제 테라피로 많이 쓰는 건 어느 경우냐면, 신경 쪽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결국엔 코파이바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타고 번지는 어떤 통증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신경을 타고 번지는 통증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대상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신경을 타고 번지는 통증이 있을 때 썼을 때 되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두통이 가끔 이렇게 콕콕 쑤시듯이 올 때 코파이바를 캡슐에 담아서 제가 음용을 하면 도움을 받더라고요. 자, 코파이바에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베타카리오필렌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고 그리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신경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에 좀 도움을 준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줄기에서 축출하는 에센셜 오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시더우드와 아버비테, 샌달우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샌달우드는 단양과고요. 줄기의 이렇게 심부 밑에 이제 약간 뿌리 그 언저리 부분에서 축출한다고 하는데 샌달우드에서 기억하실 거는 산타롤이라고 하는 알코올계 성분인데 얘는 세스키테르펜의 알코올계 성분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지만 되게 약간 묵직하죠. 왜냐면 세스키테르펜이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샌다루드는 실제로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 보잖아요. 그러면 잘 안 떨어집니다. 되게 약간
점성이 아주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잘 안 떨어져서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 효능으로는 뭐냐면 진정 효과입니다. 어떤 진정? 어떤 이렇게 마음이 조금 불안하다거나 이렇게 신경적으로 뭔가 내가 긴장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샌다로드 같은 경우에 한 방울 하셔서 한 개를 후각을 통해서 깊게 마시면 되게 뭔가 신경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보통 샌다로드는 명상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효능을 하나 더 기억하신다면 폐 쪽이나 자, 비뇨기계 쪽으로 되게 강화시켜주는 강장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나무와 뿌리 오일들은 호흡에 도움을 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그게 폐를 되게 뭐랄까, 우리의 폐는 사실은 어떻죠? 막 마른 기침을 많이 할 때 폐가 막 찢어질 듯이 아파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폐라는 장부는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촉촉하게,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물이 많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촉촉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호흡도 편안하고 숨 쉬는 게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와 뿌리 오일들이 갖고 있는 이 약간 오일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폐를 되게 이렇게 조금 보송보송 촉촉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호흡을 해보면 뭔가 그냥 이렇게 뭐 건조하게 호흡이 된다기보다 이렇게 조금 더 촉촉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이 된다. 요거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요거는 뭔가 말로 표현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나무와 뿌리 오일들은 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거에 도움을 받는다. 근데 샌달우드는 폐나 비뇨기계를 조금 강화시켜주는 강장제 역할을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약간 방광염이나 약간 그런 실제로 제가 엄청 급성 방광염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샌다루드를 같이 이 Y존에 바르면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을 하신다면 명상에 도움을 줄 정도로 뭔가 나를 불안한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신경적으로 내가 예민하거나 불안한 분들한테도 그런 신경적인 어떤 긴장들을 안정시켜주는 거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지니아 시더우드.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버지니아 시더우드인데요. 측백나무과예요. 측백나무과고 목재 그리고 나무 밑둥을 잘라낼 때 보통 이제 톱밥이 막 나오잖아요. 그 톱밥과 뿌리에서 이제 축출한 걸 가지고 이 에센셜 오일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보면 세스키테르펜 알코올 성분으로 대부분 많이 세스키테르펜에 알코올도 들어있고 그리고 거의 전 성분이 세스키테르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겁죠. 저는 시더우드를 주로 많이 쓰는 건 제가 언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냐면 저는 두피를 관리할 때 이제 많이 쓰는데요. 두피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발이 잘 날려면 어떻죠? 이 두피가 일단 아주 그냥 좀 촉촉하고 뭐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마른 땅에는 벼가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이 두피도 뭔가 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여기가 조금 막 건조하고 쫙쫙 걸러져 있고 막 이렇다면 머리가 잘 날 수가 없잖아요. 탈모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시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두피를 되게 촉촉하게 그리고 이제 두피의 어떤 이 두피 상태를 잘 그런 뭐랄까 이게 약간 쩍쩍 갈라진 두피 상태를 촉촉하게 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무와 뿌리 오일들은 여기에도 보시면 기침과 기관지염 뭐 다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결국엔 나무 밑둥에서 축출하는 샌달우드나 그 시더우드나 보면 나무 밑에서 하는 나무 밑둥이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위로 보내잖아요. 결국엔 이 나무의 둥치, 그러니까 밑둥 줄기 부분은 결국엔 방광염이라든지 어떤 생식기계 쪽으로에도 이 뭐 이렇게 약간 에너지를 주면서 저희가 조금 테라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기관지염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아보비테는, 어, 이거는 저희 기초과정에는 나오지 않는, 교재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보비테는 실제로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의 그 줄기 부분, 나무 밑둥 부분이 100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명의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북아메리카 인디언에게는 정말 800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이건 생명의 나무다. 뭐 이런, 그래서 모든 불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공기를 맑게 한다거나 벌레를 퇴치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밑둥이 썩지 않을, 100년 동안 썩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강력한 살균력과 항균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뭔가 곰팡이라든지 어떤 뭐 항균 작용 이런 것들이 되게 탁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아보비테 아로마 오일을 발바닥에 어떤 바이러스성 염증이 생긴 포진이 생긴 분한테 떨어뜨렸을 때 이틀 만에 되게 보송보송 그 염증이 싹 사라진 실제로 인생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뿌리와 뿌리 줄기에서 축출하는 에센셜 오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저는 뿌리 줄기에서 추출합니다. 생강가죠. 생강이 가지고 있는 원물 그대로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로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생강을 언제 우리가 사실은 먹죠? 일부러 사실은 생강을 먹는 경우는 겨울에 약간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생강차를 마신다거나 내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생강의 뿌리 줄기에서 축출했지만 결국엔 생강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선생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생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물 그대로 우리 몸을 어떻게 한다?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어떤 효능이 있죠? 몸이 따뜻해지면 기본적으로 순환이 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순환을 촉진시켜줘서 뭔가 손발이 차가운 분들한테는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어떤 따뜻한 이성질은 심장의 어떤 심장이 피로를 조금 덜어주는 거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따뜻한 어떤 순환에 대한 이 진저가 들어가서 심장을 잘 뭐랄까, 심장을 잘 순환하게끔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심장 강화라는 얘기보다는 심장이 계속해서 펌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저라고 하는 이 따뜻한 에센셜 오일은 조금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이 효능이 심장의 순환, 펌핑을 조금 도와준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장의 피로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소가 되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요 안에 진저롤이라고 하는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킨대요. 그리고 뭐 간장 보호제, 해열 작용, 뭐 이런 작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환 촉진, 차가운 숨과 발에 되게 그래서 수족냉증에 있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을 주고 심장의 피로도를 좀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약간 멀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의 효과 요 진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티버. 베티버는 벽과입니다. 벽과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레몬그라스, 하나는 베티버인데, 자, 베티버는 그 뿌리에서 축출했어요. 근데 땅 밑으로 뿌리가 100m나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상상해 보세요. 땅 밑으로 뿌리가 100m나 내려간다는 건 엄청 뿌리가 깊게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 베티버라고 하는 아로마 오일들을 우리가 손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으려고 해볼 때 정말 안 떨어집니다. 진짜 세워라 내워라 너 언제 떨어질 거니 막 이럴 정도로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얘가 어떻다? 아주 아주 묵직하다. 그러니까 저 땅 밑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뿌리에서 축출한 아로마이다 보니까 엄청 묵직한 거죠. 그래서 이 그 베티버에 또 들어있는 베티베롤이라고 하는 성분은 약간 세스키테르펜의 알코올계인데 자, 거의 전 성분이 세스키테르펜에 되어 있으면서 베티베롤 성분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세스키테르펜의 공통적 효능이 뭐라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겁다라고 했죠. 무겁고 베이스 노트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시켜주고 안정시켜준다고 했죠. 요거는 공통점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베티버의 효능을 한번 보면 저는 베티버를 제가 경험하면서 썼던 기억으로 제가 효능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약간 테라피적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어떤 그 진정 효과가 진정과 안정 효과가 되게 뛰어나다. 제가 한 코로나 때 되게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매일 밤 저는 베티버를 손바닥에 세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손끝에 묻혀서 꼬리뼈에 바르고 잠을 잤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삼시세끼 밥을 하고 극도의 피로와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신체적으로 정말 신체적, 정신적, 정말 감정적인 것 부분까지도 정말 탈진 상태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 베티버를 쓰면서 1년 동안 쓰면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경계의 이완 작용이 되게 뛰어나다고 나와 있는데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도 되게 유용하다. 극도의 피로로 초래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탈진에 사용한다. 이건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아마 뿌리 깊은 그 아로마 오일이 저 땅 밑 100m까지 내려가 있는 뿌리에서 축출한 아로마가 아마도 우리가 되게 신체적,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면 어떻죠? 되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심장도 불안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피로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신경계를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에는 아주 탁월하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폐경기에 사용하면 되게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효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아마 그 코로나 때 되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때 갱년기 증상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요 베티버를 쓰면서 도움을 받았던 게 아마도 이런 효능이 있어서 였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뿌리의 효과, 베티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2급 교재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 투메릭, 강황, 그 강황 뿌리 줄기에서 축출했는데요. 강황은 워낙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강황이 워낙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제가 이제 기사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강황이 우리한테 주는 효능은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커큐민은 항암에도 되게 도움을 준다는 논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 자료와 함께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강황 뿌리 줄기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도 있지만 강황 파우더 가루도 많이 팔잖아요. 강황 파우더 가루도 사실은 요구르트에 약간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해서 꾸준히 드시면 염증에 되게 도움을 받았다고 저희 선생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이거를 강황 가루를 먹어보니 염증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강황 가루를 이 생협에서 한 봉지 이제 사다가 놓고 있는데 먹는 건 좀 잘 쉽게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치만 이 강황 가루도 있지만 이렇게 강황 뿌리 줄기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도 있다. 뭐를 조금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자료들은 약간 활용법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공유해서 선생님들한테